네, 안녕하세요. 어, 요 방송은 다트맨 사용 방법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가치 투자 클럽에서 다트맨이라는 앱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앱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또 프로젝트 인증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서가 노션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명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자세히 볼 게 없어요.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받는다는데, 글쎄, 그냥 공지만 가지고도 제대로 못 써먹는데, 이거를 10,000원이나 내고서 이걸 가입할 사람이 있을까?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이걸 사람들이 써먹고서 가입을 하지. 그래서 이제 구독 서비스를 가입을 하는 방식이 있대요. 구글에서 이제 결제하는 방식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푸시가 이렇게 옵니다. 뭐 잠정 실적은 어떻고, 뭐 단일 판매는 어떻고, 이제 이런 게 뜨죠. 그리고 이제 푸시 알림에 대해서 실적 공시, 컨센 대비, 그리고 매출 대비, 자사주 상장 대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요, 이제 뭐 관계자분이 보실 테니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공시에서 뒤져서 갖고 올 거니까. 그리고, 특정 공시 종류를, 이 비슷한 앱이 있거든요. 특정 공시를 내가 세팅을 해 놓으면, 그 종목들의 공시, 이제 전체 종목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공시가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삼자 배정 유중이 딱 떴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삼자, 뭐 유상증자로 뜨겠죠. 유상증자를 딱 세팅을 해놔. 그러면 유상증자 공시가 뜨면은 푸시가 오는 거지. 여기 뿅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럼 편하겠죠? 또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거래정지 들어가니까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단일 판매라 지금 이제 처음 만들어서 런칭하는 데서 세팅되는 것들은 단순하게 돼 있어요. 수주 공시, 실적 공시, 자사주 상장 대비 뭐 요런 내용들만 그냥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요걸 어떻게 쓰면 될 것이냐 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실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 왜냐면 지금 기능이 4개밖에 없으니까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실적,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방송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단순한 얘기인데. 회사에서 보면은 실적 발표를 할 때, 실적이라는 것은, 이거는 후행성 지표입니다. 우리 이만큼 팔았어.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짜장면을 100그릇 팔았어. 요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2020년 1분기에 짜장면 100그릇 팔았어. 라고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요렇게 조그만하게 하나 써 있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가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요 추정치에 앞으로는 단지가 하나가 생길 때마다 올해까지는 이렇고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쭉 있을 거잖아요. 200그릇으로 추정이 돼. 그리고 22년에는 300그릇까지는 못해도 250그릇은 팔 것 같아. 왜냐면 짜장집 하나 더 생긴대. 2023년에는 우리 하루에 한 300그릇 정도는 팔 것 같아. 라는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미래인 거죠. 자, 미래인 상태에서 미래가 현재가 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이건 추정이잖아요. 얘도 언젠간 추정이었을 거예요, 100그릇이. 근데 추정치가 200그릇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205그릇을 팔았네? 자, 이런 상황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180그릇밖에 못 팔았네? 뭐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져?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돈 까먹은 거 아니야? 왜냐면, 현재 주가가 현재 가치에 수렴돼 있을 수도 있고, 미래 가치에 수렴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미래 가치가 현재로 오기 때문에, 현재 주가 또한 현재에 커플링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원래는 그래요. 그렇겠죠. 앞으로 200그릇 팔 건데, 원래 한 주가가 1만원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2만원까지 못 가더라도 한 15,000원까지는 올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가. 그러면 나중에 250그릇까지 갔었어. 그러면 그래도 한 2만원까지는 가야지. 이게 만약에 만원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추정치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점점 수렴됩니다. 자, 그렇다면 2만원,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이렇게 와 있는 상태에서 205그릇이 될 수도 있고, 180그릇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자,
205그릇이라고 되는 상황은 추정치보다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어닝, 번 거예요. 서프라이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고, 내가 원래 번 거, 지금 이제 내가 이제 미래 가치로 200그릇을 벌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한 추정치가, 그것에 비해서 내가 어닝, 번 겁니다. 번 것이 쇼크가 생겼다. 충격인데? 200그릇 팔 줄 알았는데 180그릇밖에 못 팔았어? 쇼크가 오는데? 라는 것을 어닝 쇼크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크면 클수록 더 충격이 크겠죠? 가령 생각해보세요. 200그릇만 팔 줄 알았어요. 왜? 아파트 단지가 지금은 A밖에 없고 올해 B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200그릇 정도로 한 2배 정도만 늘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짜장면집의 맛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요 B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빌라촌에서 아주 그냥 주문이 쇄도해요. 왜? 아파트 주변에 빌라촌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그릇이 아니라 250그릇을 팔아버렸네? 21년에? 이건 쇼크죠? 200그릇밖에, 하루에 200그릇밖에 못 팔 줄 알았는데 하루에 250그릇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파는 거예요. 짜장면 250그릇 그거 만드는 것도 힘들겠다. 하루 종일 짜장면만 만들어도 250그릇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연락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짜장면을 만들 능력이 안 되죠. 그럼 가게를 늘려야 돼요. 2층으로 한 칸 올려가지고 여기서도 짜장면 만들어야죠. 그리고 배달도 오토바이 원래 하나였는데 오토바이 2개, 3개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과감하게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짜장면집이 안 그래도 맛있는데 입소문까지 난 상태에서 나중에 아파트 단지 C까지 들어와. 그러면 앞으로는 더 많이 팔겠네? 22년에는 250그릇일 줄 알았는데 올해 250그릇 해버렸으면 22년에 300그릇에서 350그릇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추정치가 현재 가치로 바뀌게 되면.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사람들이 사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그 서프라이즈가 나온 시점에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수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자칫 조금 조심스러워서 제가 보험을 하나 들면, 기업의 가치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상승하고 있는 회사, 고만고만한 회사, 내리막을 걷고 있는 회사, 3개밖에 없습니다. 자, 상승을 하고 있더라도요, 이 그림대로 요렇게 안 움직여요. 주가는 요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하는 시점에 따라서 요렇게 만약에 거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폭락 맞은 거예요. 이 회사 상승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는데 주가 왜 이렇게 내려? 아이, 빨리 털어버려야겠다 했더니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하락을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도 주가가 높은 데서 이렇게 사버리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횡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보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요렇게 여기에서 다시 주가의 적정 가치는 대충 요 정도인데, 이 적정 가치도 또 다른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미래 가치가 있고 현재 가치가 있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도 현재 가치에 수렴이 되어 있느냐, 미래 가치에 수렴이 되어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 가치로 수렴이 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움직여. 그럼 미래 가치보다 현재 가치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고 있네. 전저점 찍었어? 그럼 올라갈 수 있겠네. 요런 데서 매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깨뜨려? 여기서 팔면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넘어가냐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쬐끔 추정치보다 10% 더 나왔다고 여기서 덜컥 매수를 한다? 그러면 여기 고점에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나오면 주가 밀릴 때 얻어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트맨은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느냐? 이게 사실 초싸움이에요. 왜 초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금 이제 슬픈 얘기인데, 그 공시에는 시간 개념이 표시가 안 돼요. 다트도 그렇고 카인드도 그렇고,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안 써 있어요. 언제 나온지 몰라. 근데 이 타이밍의 차이인데요. 만약에 이 회사가, A 회사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작년 대비 50% 성장을 했다. 올해 실적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자, 이 뉴스를 누군가는, 그거 똑같이 공시에 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는 점심시간에 봤고요. 누군가는 3시에 봤고요. 누군가는 6시에 봤고요. 누군가는 일주일 뒤에 봤어요. 그래도
똑같이 이 회사는 50%가 성장했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시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만약에 이게 50%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추정치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추정치 대비해서 많이 나온 게 어닝 서프라이즈니까. 근데 이걸 내가 미리 알고 있었어. 이거 내부 정보예요. 이건 잡혀갑니다. 내부 정보는 우리 추정치가 있잖아. 200그릇인데 오늘 발표 250그릇 나올 거야. 이거 불법이에요. 이건 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튼 그 불법적인 내용을 빼고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게 발표가 나오는 시점이 오늘 뭐 10월 21일 오후 13시 01분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상태에서 50%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건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누군가 매수하는 거잖아요. 한번 본인이 언제쯤 공시를 확인했었는지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공시로 이 어닝 서프라이즈다, 어닝 쇼크다라고 뉴스 이거 보는 시점이 어디예요? 뉴스로 보고 있어요. 공시가 뜨고 나서 1시간, 2시간, 3시간, 심지어 다음날, 심지어 일주일 뒤에 그 회사 50% 올랐더라. 뉴스 그걸 보고 기자가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타이핑을 탁탁탁탁탁탁탁. 뉴스로 봤을 때만 다음날 나오고 다다음날 나오고 막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명제는 이거예요. 이제 총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얘기할 걸 다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쭉 정리를 다시 하면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기업의 실적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다. 현재 주가가 어디에 걸려 있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 기준,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총정리만 해볼게요. 자, 현재 주가가 있다고 할 때 가정을 두고 추정치가 있었는데, 자, 이 추정치보다 크게 상승해서 나온 종목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매수하는 사람이 장땡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매수. 추정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추정치보다 위로 많이 떴다? 보자마자 제일 먼저 사는 사람이 장땡이다. 그래서 초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거 약간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방식이에요. 보고 있다가 푸시 띠링와 손 빠른 사람들 있죠. 손만 빨라도 돈을 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이 찍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바코 검색을 하면 전자공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접수일자만 떠 있죠. 지금 요 화면이 다터 화면 그대로 갖다 띄운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카인드로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카인드 들어가서 봐도 여기도 좀 들어가서 보면 여기서 아바코를 쳐볼게요. 시간이 없어요. 예, 요 회사 들어가서 이거 발행 내역이네. 여기서 검색해야지. 변경산장. 검색을 해서 요 시간이 나오네. 분까지는 나오네.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초까지 정확하게 나와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일단 해보면 돼요. 제가 요거를 한 3개 분기 정도를 트래킹 해봤거든요. 분기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진짜 수익이 되더라고요. 거래 방식은 되게 단순해요. 이게 나온 시간 있죠. 그 시간에다 선 하나 딱 그려놓고 거래하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바코전자 11시 25분 29초입니다. 분봉 들어갈게요. 오늘 거거든요. 11시 29분이면 여기 요거거든요. 제가 1분봉 띄워서 한번 볼게요. 11시 29분 11시 29분 29초 여기입니다. 여기 사이거든요. 그냥 여기다가 선 하나 그려놔요. 여기다 선 하나 그려놔. 요거 넘어가면 사면 돼. 아바코전자는 요걸 못 넘어가서 지금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손이 빠르면, 그러니까 매수를 했어. 근데 그걸 깨뜨려. 그럼 바로 팔면 돼요. 손절이 겁나게 짧죠. 몇 프로? 이거 그 다음에 요거 하나? 0.4%? 0.3%?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놓고 한 2% 정도 손절 잡아놔도 상관없고, 사놓고 내가 산 가격에서 바로 내려간다? 그럼 팔아도 됩니다. 아니면 조금 눈치 있게 보시겠다. 그러면 올라가는 걸 보고 추격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매수를 해놨는데 막 5%, 10%, 15% 올라가? 근데 뒤늦게 사? 거기서 이제 호구가 갈린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보죠. GS건설에서 잠정실적, 이게 잠정실적이 뭐냐면 아까 이제 설명한 것에서 조금 더 보강을 하면
원래 잠정 실적에서 짜장면을 200그릇을 팔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잠정 실적이 250그릇을 팔 것이다 라고 나온 겁니다. 근데 실제 실적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잠정 실적이 14%가 튀었다. 자, 그 시점이 10월 19일 장 끝난 직후입니다. 10월 19일 장 끝난 직후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시초가가 여기서 잡히거든요. 그러면 시초가 잡히는 여기를 그냥 손절로 잡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걸 이 주가가 지금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거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수한 시점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깨뜨리면 그냥 손절 잡던지 2%에서 3% 정도 손절 잡으셔도 상관없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19일 날 종가 기준이죠. 20일 시초가입니다. 20일 시초가 기준으로 현재까지 3.7% 수익 중이에요. 이걸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더 극적으로 되려면 여기 실적 나왔을 때 빵빵 터지는 거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단독적으로 이 앱에서 정확하게 시간과 푸시까지 휴대폰에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아, 그러면 저는 이거 유료로 결제할 용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거를 이 다트맨이 실적이 생기면 뭐 나한테 뭐 1원이나 한 장이라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 생기면 저도 이런 거 안 열어줘요. 저도 돈 내고 써야 될 수도 있어요. 돈 내고 써야 된다? 난 그럼 돈 내고 쓸 용의가 있다. 왜? 편하니까. 작년 3분기였던가요? 그때쯤에 요거를 쭉 본 적이 있어요. 그 올라오는 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종목을 뜯어보면서 실제로 제가 거래를 다 해봤습니다. 하나씩 다 사봤거든요. 근데 실제 수익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이게 이번에 실적이 좋을까 말까 그런 상황에서 요런 자리가 나와요. 요런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실적이 갑자기 컨센 대비 상회했다 이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위로 올라가는 힘, 그러니까 엑셀을 딱 밟아 놓은 거예요. 엑셀을 밟아서 한번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외부의 힘이 작용할 때까지는 그냥 계속 올라간다. 그런 거죠. 외부의 힘이 지금 작용된 데가 이 거래량 지금 요런 데서 지금 거래량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밀립니다. 좋은 사례를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여기 뜨는 게 단일 판매 이런 거밖에 좀 없어가지고 이제 간혹 가다가 저점에서 정말 단일 판매가 나와가지고 우량주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걸 거래하시겠다 그러면 종가에다가 선그려 놓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거래가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것도 지금 10월 19일 1시 45분이거든요. 자,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냥 5분봉 띄워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이 그렇게 좀 흐른 거라서. 자, 10월 19일 1시 45분입니다. 1시 45분이 얘거든요. 자, 그러면 요런 걸 발견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종가에 선을 그려놓고 쓴다. 요거 넘어가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가격대가 37,800원이죠. 그러면 분봉에서 그 기준선을 잡았다? 그러면 여기 일봉에다가 그냥 37,800원 선 그려놓고 요거 넘어가면 하시면 됩니다. 지금 RFHIC 같은 경우는 파동을 지금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만들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어 놨거든요. 요렇게 생겼죠. 지금 채널 라인이 요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승 추세인 회사예요. 이 그림 그렸던 것 중에서 아까 그림 그린 거 어디 갔어? 그것처럼 상승 추세인 회사입니다. 거의 저점이죠. 여기서부터 올라갈 거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37,800원 넘어갈 겁니다. 이걸 보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좋은 예시가 없네. 이거는 실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 최소한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려야 아, 이게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녹화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걸 가지고 거래하기는 좀 무리입니다. 왜냐면 장중에 지금 이게 되게 띄엄띄엄 나오죠. 10시 20분, 10시 21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걸어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공식 뜨면 그냥 매수해, 자동으로. 그게 기계보다 빠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뜨문뜨문 나오니까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 실적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0월 21일 11시 25분 29초에 나왔잖아요. 그럼 29초에 딱 이게 푸시가 왔죠. 자, 푸시로 휴대폰이 딱 왔어요. 띠링 울려. 그러면 손으로 자, 시간 한번 재보세요. 하나, 둘, 셋. 내가 이제 확인했어요. 눈으로 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열어. 하나,
둘, 셋 하면서 이제 화면을 열어. 공시 떴네? 하고서 공시를 눌러. 그럼 로딩이 뜨고서 그 위에 이제 이제 실제 컨센트 대비 실적이 나올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내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컨센트 대비 몇 퍼센트가 올랐다는 거야, 내렸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한 2, 30초 정도 들었죠? 자, 그리고 나서 MTS를 켜. 이제 앱을 눌러가지고 앱 키고 이제 실행하는데 한 10초가 걸렸다고 치고 매수 버튼 누르고 이제 시장가 매수 누르고 내가 얼마를 사야겠다 세팅하는데 한 20초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토탈 다 계산해보면 한 2분에서 3분 정도가 들어요. 제가 해봤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안 하고 매수를 내가 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손을 이게 뜨자마자 탁 낚아차가지고 이렇게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서히 휴대폰에 손을 가져다 댄다, 휴대폰을 연다, 앱을 켠다, 확인한다, 그리고 앱에서 주문을 넣는다. 그냥 그 정도의 속도로 계산을 하면 한 2분에서 3분 정도 찍습니다. 거기서 매수를 하고 나서 폭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써먹기가 좋습니다. 일단은 앱이 지금 공짜로 풀렸으니까. 그리고 사실 금액이 비싸지도 않아요. 한 9,900원? 해보고 별로면 안 하면 되지. 뭐 이거 제가 이거 팔려고 지금 한 것도 아니고 루시퍼님한테 연락 온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자발적 의욕적으로 이렇게 써먹으라 라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것만 가지고 하는 방도 있더라고요. 요것만 가지고 운영도 가능합니다. 또 그 실적 발표 시즌에 거래를 쭉 안 하다가 실적 발표 시즌에만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 생태계가 있다니까. 여튼 요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활용해 보시고, 제가 데이터를 좀 한 10개 정도 쌓아 놓은 상태에서 커봐요.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죠. 그럴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시점에서도 이렇게 지지저항선 그거 활용할 때 사용하셔도 좋으니까 한번 좀 써보십시오. 이제 여기 한 칸 더 생기면 좋겠다. 여기 공시 보관함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푸시 받았던 것만 거기에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러고서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거는 로그아웃이 아니라 공유 기능이 있으면 좋겠네. 이걸 눌러서 너도 한번 봐. 야, 이런 공시가 떴어. 라는 이 공유 버튼 이런 거 하나 띄워주면, 요런 데 있으면 좋겠네요. 위에. 아니면 햄버거 버튼이 지금 빠져서, 햄버거 버튼 왜 뺐지? 옆에 레이어 하나 추가해가지고 햄버거 버튼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시작한 거니까 기능이 좀 추가되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